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 성장하게 되면 결국 자신만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연령과 성별, 학벌에 관계없이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누군가는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을 직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전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며 이번 생애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를 부여받은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업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직업적 방향성과 전문성을 설명해 주는 글자의 속성과 운성 작용들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 글자는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장인과 같은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12지지 글자 중에서 이 전문인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큰 글자, 바로 지지, 묘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체로 12지지 가운데 자, 오, 묘, 유, 이러한 글자들은 도화의 기운과 더불어 이 장성의 기운을 함께 지니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이 말은 곧 한 분야에 집중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운명적 암시를 담고 있는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내 사주에 토끼 묘목이 있다면 어떠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지, 또 그리고 그 기운을 어떻게 활용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또 직업, 또 성공에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중반에서는 묘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지 묘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 삶의 방향성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몇 가지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과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천간의 10가지 기호와 또 지지 12가지 글자에 대해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음양, 간지, 격국, 신살 등 이 다양한 해석 도구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론을 배우고 공부를 이어가며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이 실제 사주 감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석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사주를 직관적으로 읽어내는 훈련보다는 이렇게 어떤 공식처럼 또 외워서 해석하려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단순히 격국이나 이런 실사를 적용하는 학문이 아니라 운용되는 천간의 10가지의 글자와 또 지지 12개의 글자, 이 총 22개의 글자가 어떤 모습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체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22개의 글자의 본질적인 이미지와 작용을 깊이 이해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사주팔자는 물론 타인의 사주팔자까지도 보다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주를 본다는 것은 글자를 외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글자의 기운을 읽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관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각 글자의 기운을 먼저 읽어내는 연습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이시라면 저는 사주 감명을 할 때 먼저 자의적인 성격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식화된 모양새의 공부법이나 또 사주 명리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격국이나 신살 중요합니다. 저도 실간을 할 때 반드시 활용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글자의 기운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2지지 12가지의 동물의 기운을 형상화, 또 물상화, 즉 이 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인간의 행동 양식이나 또 생각, 가치관, 습관, 직업의 방향성이 그대로 기운으로 투영되어 나타난다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누가 처음 이 12지지를 만들어낸 것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왜 고대인들은 이 묘목의 개념을 설명할 때 토끼의 물상을 떠올렸을까요? 여러분들은 토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사주인 도쿄 제4주 팔자에도 이 묘목이 있습니다. 저는 토끼 하면 먼저 외관에 비해 이렇게 귀가 크다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토끼를 보면 귀가 커서 소리에 극도로 예민함을 가진 동물입니다. 야생 토끼의 경우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탈출로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은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토끼의 모습에서 사주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내 사주에 묘목이 있다면 뭔가의 반응이 예민하다, 민감하다,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 생각이 많거나 뭔가를 자꾸 재차 확인하려는 습관이 있거나 심하면 강박주의 또 완벽주의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또 토끼 하면 이리저리 뛰어다니죠. 깡총깡총. 뭔지는 몰라도 이쪽 저쪽 뛰어다닙니다. 잘 뛰어다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토끼는 항상 분주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주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마의 기운이 있는 동물입니다. 한 장소를 껑충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동수이며 또 분주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령 내가 현재 묘대운을 걸어가고 있다면 분주하게 뛰어다닐 환경이 있다는 것이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환경이 있다는 것은 이 묘대운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동수, 이사, 이런 발령, 출장 등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주에 묘목이 있다면 우선은 뭔지는 몰라도 부지런하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일정 시간 집에만 있다가도 시간이 되면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이런 성질 때문에 좀 인내심이 부족한 편이다. 자리에 지긋하게 앉아있는 힘이 부족하다.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요. 그만큼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또 지구력이 약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오래 정착을 하거나 한 가지 일에 매진을 못합니다. 원래 자, 오, 묘, 유는 성격상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하더라도 유학을 떠나 공부를 한다든지 도중에 공부를 중단하고 또 진로나 전공 이런 것들이 수정, 변경이 된다든지가 내 사주에 묘목이 있다면 이런 인생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토끼묘가 있다면 회사나 조직에서 장기간 근무하기보다는 정근이나 출장이 잦거나 장기적인 프로젝트보다는 단기적인 프로젝트 일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의 정력을 이야기할 때 가끔 토끼에 빗대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단기적인 일에 강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런 해석을 할 때 어떤 격국이나 십성, 신사를 가지고 해석을 했나요? 아니죠. 있는 그대로 직관력을 가지고 사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토끼 묘자를 보면 얼추 보면 이 한자로 이 문문자를 닮아 보입니다. 이 문자를 닮아 보입니다.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이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묘목의 활동의 시간, 이 묘시가 05시에서 07시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이 시간에 일어나서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집안의 환기도 시키고 간단하게 청소도 하는 시간이겠죠. 출근 준비를 바쁘게 한다는 의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묘라는 글자가 대단히 부지런함을 조장하는 글자라는 뜻입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한다는 것은 이 과거의 것을 청산하거나 씻어버린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이 묘가 있거나 또 혹은 내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대운이 묘를 만나고 있다면 매사 어떤 이별에 대한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명 이별수가 어느 정도 암시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별이라고 해서 부정적 이별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령 골치 아팠던 것들이 이별, 청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또 긍정적인 의미의 이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세수가 끝나면 우리가 출근을 위해서 자신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얼굴 중심으로 화장도 하고 크림도 바르고 이렇게 하겠죠. 여성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화장도 하시겠죠. 또 그리고 잠옷에서 출근할 준비에 옷을 갈아입고 말이죠. 그래서 사주에 묘목이 있다면 이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무식하고 백지 상태의 사람들을 꾸미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것이 직업적으로 발전된다면 교육이 되고 또 예술적 재능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글과 학문, 디자인, 의류, 인테리어, 건축, 설계 등의 직업과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사주에 지지묘목이 있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살아가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인지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또 세상살이 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주에 묘목이 있는 사람은 인간을 치유하는 마음으로 직업에 임할 수 있어야 복이 좋아집니다. 묘목은 원래 부드러운 풀과도 같습니다. 풀은 곧 약초를 의미하니까 사람을 치유하거나 힐링시키는 직업군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은 목이라도 과거에 제가 영상에서 다룬 인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인목과 다르게 묘목은 권위와 권력과는 거리가 먼 글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묘는 승목입니다. 기술이나 기회 이런 것처럼 예술성에 특화된 글자입니다. 묘는 이, 사, 양입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기 전에 꾸미는 시기이니까 사주에 묘가 있다면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예술이나 문해, 그림, 디자인, 또 건축이나 설계, 패션, 디자인, 임의용, 꾸미기, 장식, 또 더불어 이 교육과 연관성이 있는 글자이니까 만약 내 사주에 묘가 있고 직업적인 방향성 혹은 사업적인 방향성에 고민이 많은 분들은 묘목의 잠재적인 모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육합이죠. 그래서 지지의 합작용에 의해서 묘는 술토를 부르니까 이 문에 춘추라 재주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 묘목은 세속성, 상업성이 떨어지는 글자입니다. 너무 예술에 빠진 나머지 이런 세속적 성공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세속적 타협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고 한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면 그만입니다. 그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재적인 내 재능보다는 그들의 기호에 가까운 재능에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세속적 타협이 필요한 글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묘는 선비의 붓을 상징합니다. 묘는 완연한 봄의 무성한 유초입니다. 즉 연한 풀이죠. 이는 연한 섬유질, 이 선비의 붓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주에 묘가 있다면 이 문장력이 좋으며 또 글짓기,
글에 능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묘 위에 주변의 지지에 예를 들어서 서화가 있다면 이 화려한 글솜씨와 더불어 말솜씨, 문장력을 활용해서 직업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작가나 소설가처럼 말이죠. 또한 술토가 있다면 이 정신적 또 형이상학적 영역에 종사하거나 최근에는 IT나 컴퓨터, 인터넷 기술처럼 이런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묘가 있다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토끼가 이렇게 기가 크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끼가 기가 크고 묘목이 이 천간으로 을목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는 곧 말과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는 직업을 삼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말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큰 기로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섯 번째는 내 사주에 묘목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 토끼의 모습처럼 근면 성실하다면 자수성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질적 유산보다는 정신적 유산이 더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물질적 부를 이룬 다음에는 반드시 내적 역량을 강화시켜야 복이 증가합니다. 한마디로 내 사주에 묘목이 있는 분들은 근면과 이 성실함이 그 자체가 재산이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묘목은 강한 의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 성급함이니까 이 조급함 때문에 사랑이라든지 연애사 등의 갈등이 올 수 있으니 특히 묘월생 또 묘일생은 이 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글자가 바로 묘라는 글자입니다. 묘란 글자를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의욕이나 성급함의 원인이 되어서 묘목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고독함을 어느 정도 인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이 고독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는 신경과민과 예민함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들판의 토끼는 이렇게 천적이 많습니다. 해서 항상 예민하고 신경과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민함과 신경과민은 곧 우리 신체 기관에 간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이는 곧 건강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 우리가 마시는 술이죠. 이런 술은 내가 이번 생에는 나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전설화 별주부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고전설화 별주부전에서도 토끼의 간이 등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사주에 묘목이 있다는 건 이 예민함과 동시에 총명함과 이 장깨에 능한 사람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쳐놓은 이 그물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깨를 내어 이 방어벽을 만드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민함과 신경과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내 사주 구조가 묘, 유 이렇게 충이 있는 경우는 편집질적인 공격성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가령 묘목을 이 종이로 보고 유금을 자르는 과위로 가정해 본다면 묘일축이 있다는 것은 이 종이를 가위로 자르는 모습처럼 단절시키는 행동 양식이 나타납니다. 이는 곧 직업적인 형태나 또 내 성격 또 가치관으로 보여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업상대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편집, 수정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남의 인생을 편집, 수정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럴 때는 칼, 가위처럼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직업을 갖거나 타인의 어려움, 즉 난제를 해결해주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업적인 면에서 이 나쁜 기운을 대체해서 사용하니 전화 이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 어떤 묘시와 유시가
이 수화의 모습들이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저녁에 노을이 질 때의 그 모습과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 자연의 모습이 참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주에 묘나 유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예술성이 풍부하고 예술성이 있으면서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좋고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빛이 나니까 외관이니 이 얼굴의 모습이 미인이나 미남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9번째는 묘는 두 가지 욕구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욕구라는 것은 바로 성욕과 식욕입니다. 토끼라는 동물은 번식력이 좋은 동물입니다. 다산하는 동물인 것이죠. 12지지 자수, 이 지도 번식력을 상징하지만 이 묘도 번식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애정사, 또 연애사를 의미하죠. 묘라는 글자는 이 남자의 발기를 의미합니다. 이 강한 색정이 바람기, 또 이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한 식욕을 자랑하는데 문제는 강한 식욕을 소화시켜줄 강력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게 토끼의 특성입니다. 즉 강한 식욕을 소화시켜줄 수 있는 장구조가 아닌 동물이라는 것이죠. 많은 양을 먹었을 때는 이 장폐색이 나타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즉 내 사주에 이 묘가 있다면 부당한 거래나 내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번 이익이 아니라면 이런 것을 많이 탐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 건강이나 내 신변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째는 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히 계산적으로 처신하라입니다. 토끼는 재주와 움직임에 비해 이 결실이 약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주에 묘목이 있다면 신체 조건이 대체로 마른 체형이 많습니다. 토끼는 가죽을 이렇게 벗겨놓으면 있잖아요. 고기 양이 그렇게 많지가 못한 동물입니다. 가죽이 두꺼운 대신에 속살은 아주 적은 것이죠. 즉 이리저리 분주하게 활동량은 많기는 하는데 하지만 먹을 것이 그리 많지 않은 동물입니다. 다만 그 가죽과 털은 유용하게 쓰이니까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항상 미리 대비하고 저축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발가벗으면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살면서 돈에 대한 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암시가 되겠습니다. 단 사주에 사주 구조상 천간에 병화가 있다면 순조롭게 발전하고 번영합니다. 자, 11번째는 만약 내가 걸어가고 있는 대운이 묘대운이라면 쉽게 모든 일에 변덕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동과 변화가 많은 대운이긴 합니다. 한 우물을 파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꾸 일을 벌리는 것은 오히려 얻을 것이 많지 못합니다. 특히 젊어서 이렇게 묘대운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놀려고 하는 마음, 청춘에 들뜬 마음으로 집중력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풀은 연약하며 의지가 약합니다. 차라리 이런 시기 때는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 공간의 변화로 활용하시되 쉽게 자신의 진로나 목표, 꿈을 바꾸시는 것은 가급적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12지지 중 이 자, 오, 묘, 유는 각각 어떤 기운의 이 극점입니다. 봄의 극점인 묘, 여름의 극점인 오, 가을의 극점인 유, 겨울의 극점인 자는 이는 곧 한 곳에 기운이 응집되면 난가에 차별화될 수 있는 이 재능이니 이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한 분야에서 자기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의 적성을 찾아 많은 노력을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묘목이 반드시 꽃을 피울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주에는 지지 묘목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나요? 사주 명리학은 숙명록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활용 학문이고 실용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묘목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활용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과 또 현장에서 감명한 것을 토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만약 내 사주에 묘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주인 도쿄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